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그 기회를 누군가는 놓치고 누군가는 잡아서 한순간에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저 또한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게 되면서 갑자기 찾아온 한 사람과 저와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네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제 선택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출장을 자주 다니던 남편이 그날은 부산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직업이 변호사라 항상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었죠. 뭐든 열심히 하는 남편이 항상 자랑스러웠고 저 또한 5살 된 아이를 돌보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오래간만에 연락이 온 친구라 반가운 목소리로 받게 되었는데 제 귀에 들려온 친구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저는 잘못 봤을 거라며 목소리를 떨기 시작했고 친구는 그럴 리 없다면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내가 아무리 너희 남편을 몇 번밖에 못 봤지만 얼굴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거든? 처음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너무 놀랐다니까? 네 남편이니까 사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냐. 어때? 네 남편 맞지? 빨리 대답해봐. 맞으면 가서 머리채라도 잡아버리게. 어, 그냥 비슷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고. 우리 남편은 지금 부산에서 바쁘게 업무 중이고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을 정도로 일편단심이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부산이고 여기가 해운대 해수욕장이야. 확실하게 맞는 거지? 그냥 부인하고 싶은 것 뿐이잖아. 내가 오늘 증거물을 최대한 많이 보내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나 해봐. 내가 봤을 때 옆에 있는 여자랑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선 서로의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친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저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사진들은 남편임을 확신시켜 주었고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친구와 전화통화를 끊은 뒤 계속해서 전송되는 남편과 의문의 여자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확대해서 남편 옆에 붙어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남편과 그동안 손발 맞춰 함께 일을 해왔던 변호사 동료 여자였습니다. 저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가끔 모임이 있을 때 남편이 저를 데려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주위에 있어서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너무 크게 배신을 받게 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너무 막막했고 그 두 사람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전송된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세차게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동료 변호사와 함께 호텔의 한 방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남편의 품에 기대어 있는 동료 변호사를 당장이라도 부산으로 달려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변호사라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했어요.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그때 타이밍도 참 웃긴 게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선 받고 싶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무시했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려고 하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네요. 시모가 집에까지 찾아오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방문을 하셔서 일단 급하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너 울었니? 눈이 왜 이렇게 빨갛게 충혈된 거야? 전화를 했으면 바로 받을 것이지. 뭘 하고 있었길래 내 전화를 무시하고 있었던 건데? 계속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러고 있을래? 너 혹시 지금까지 자다가 깬 거야? 내 아들은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어? 자는 게 아주 편하지? 지금 바로 우리 집에 갈 거니까 짐부터 싸라. 아마 며칠은 있어야 할 거다. 상황 설명은 가면서 해줄 테니까 멍 때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시모는 저를 다그치며 시댁에 급하게 가야 한다고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재촉하셨습니다. 남편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몸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시모의 다그침에 제 몸은 자동으로 지시를 따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짐을 챙긴 다음 시모와 아이를 태우고 힘겹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번에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데 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거든. 정신없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해야 될 일을 피할 수는 없으니 불만 가지지 말고 손님 오기 전에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자. 끝나면 내가 일당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지인분들 오신다고 노동해 달라는 건가요? 차라리 저를 시키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은 어머님 댁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할 만큼의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출장 뷔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음식 준비하시는 게 번거로우시면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입장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죠. 얘 봐라. 네가 언제부터 내 말에 토를 달았니? 내가 하자고 하면 너는 군말 없이 조용히 따르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고급인데 그깟 뷔페 음식으로 대접할 거면 애초에 초대도 하지 않았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그리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시간 없으니까 밟으라고. 시모는 제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아이는 시모의 언성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인데 시모까지 한술 더 뜨고 있었네요. 워낙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라 운전 중에 괜히 심기 불편하게 만들면 사고라도 나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시모의 지시대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네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나서 호텔방으로 들어갔는데 시모 옆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졌어요. 너 뭐하고 있어? 빨리빨리 움직이래도.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시애미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냐고. 이래선 손님들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음식 가짓수라도 맞추게 뷔페라도 시켜야지. 바쁜데도 시간 내서 오시는 손님들 기분만 상하겠어.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온 내가 정신 나갔지. 너 때문에 내 일정 전부 망치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사람들 앞에서 아주 망신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뷔페 시키라고 했잖아요.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으시다가 결국 이게 뭐예요? 오늘 음식 준비할 기분이 아니라니까요.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사람 시켜서 하세요. 저는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며느리가 무슨 평생 무료 봉사하러 들어오는 노동자인 줄 아세요?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평소에는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던 애가 오늘따라 완전 딴 사람처럼 행동하고 우리 집안 식구가 된 지 5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이거야? 막 나가도 된다는 거니?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려고 한다면 그땐 내가 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시던지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이 시키는 거 불만 가진 적 있었나요? 오늘만큼은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사람이 언제나 한결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멋대로 찾아오시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요. 며느리는 무조건 시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시더니 나가려는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한쪽 손에는 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시모를 저항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걸 알면서 저를 강하게 밀어버리셨어요. 순간적으로 넘어질 뻔한 저는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말을 꺼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으시길래 핸드폰을 꺼내 들어 남편과 동료 변호사가 함께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본 시모는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의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뺏기지 않으려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그날 제가 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를 바라보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시길래 이혼이 당연한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너는 절대 이혼 못한다. 우리 집안에 흠집 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당장 핸드폰에 있는 사진 전부 다 지워라. 얼마나 중요한 증거물인데 제가 왜 지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둘 다 변호사 생활을 말아먹게 할 수 있을지 지금 상당히 고민 중이거든요. 너 내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걸 기어이 봐야 속이 후련하겠니?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네 자식은 생각 안 할 거야? 걔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지?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내 아들이 변호사 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돈이 필요하면 원하는 만큼 준비해 줄 테니까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시모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던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남편이 동료 변호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제 입으로 밝혀버리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 때문에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며 한 번만 더 건들면 남편의 회사에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저를 놓아주었고, 그렇게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모에게 한참 동안 시달리다가 들어와서 그런지 온몸이 쑤시고 몸살 기운이 돌고 있길래 잠깐 눈 좀 붙이려고 하는데 시모가 그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려주었는지 저에게 연락이 왔네요. 당신 어머니 집에 다녀갔었다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던데 걱정돼서 전화했지. 이제 집에 들어간 거야? 나도 이제 막 일이 끝나서 올라가는 중이야. 그래서 전화한 용건이 뭐야? 당신 원래 일 마치면 나한테 전화 안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왔잖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낯설게 행동하는데? 어머님한테 전화 갔으면 어느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말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해봐. 나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다 되어버렸거든. 그래, 어차피 알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그 사람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당신과는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했었고. 언제부터였어? 나는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나한테 사람을 붙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치밀한 사람인 줄 몰랐네. 나 몰래 그동안 바람 피운 주제에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몇 개나 되는 줄 알고. 당신 변호사 인생도 이제 끝났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데? 설마 당신 내가 활동하는 전부를 뒤에서 보고받고 있었던 거야? 우리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면 되잖아. 손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내 변호사 인생에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라고. 지금 서둘러 올라갈 테니까 집에 딱 기다리고 있어. 정말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뒷조사를 할 줄 몰랐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 같네.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 같았는지 쩔쩔매고 있었어요. 친구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신을 당했었겠죠. 그런데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변호사 인생에 엄청난 흠집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 남편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전부 확인해 보길 원하고 있었네요.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뭔가 캥기는 게 더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부산에서 집에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며 다시 짐을 챙겨 아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하셨지만
깊이 있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다툰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죠. 부모님에게까지 당장 상처를 안겨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많이 급했는지 부산에서 집에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했고, 제가 집에 없다는 걸 확인한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받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에게 연락을 시도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걸지 않길래 저는 그제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지만 깊게 잠이 들지는 못했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이도 많이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조용한 방 안에서 또다시 진동이 울렸고, 이번에는 모르는 전화번호였네요. 여보세요? 그래도 제 전화는 받으셨네요. 굳이 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대충은 아실 테니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지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그쪽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그쪽이 제 눈에 띄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몰라서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두려워했으면 연락도 하지 않았죠.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죠. 저는 그쪽한테 상당히 괜찮은 제안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장소는 문자로 찍어드렸으니 그쪽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저랑 단둘이 만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 대 여자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겠어요. 남편과 동료 변호사인 상간녀는 제가 두렵지도 않은지 상당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도 상간녀를 만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듣고 싶어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도착을 하니 상간녀는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찾아오셨네요. 서로 오랜 시간 얼굴 맞대고 대화 나눌 사이는 아니라는 거 저도 알기 때문에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일단 저는 서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업 파트너이자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천생연분 나셨네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만 제출해도 둘의 변호사 생활에는 충분히 지장이 생긴다는 거 알고 있죠?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모신 거고 증거물들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둘인데 저희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은 거 아실 테니 최대한 서로 좋게 해결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지고 계신 증거물 넘겨주시는 조건으로 여기 1억 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증거물 비용이니까 서변이랑 이혼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위자료는 알아서 잘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가진 증거물의 가치가 1억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쪽이 저를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벌써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요. 어머, 1억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빈털터리로 내쫓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쪽 자식한테도 아빠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보다 건전한 변호사였다는 걸 말해주는 게
교육상 좋지 않을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뒷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으셨을 테니, 그럼 그것까지 보상해서 1억 5천으로 맞춰 드릴게요. 지금 계좌 알려주시면 5천은 바로 이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는 어쩔 수 없는 한 배를 탄 사이라 그쪽이 눈치껏 빠져주셔야 한다고요. 원래 끼리끼리 논다고. 애초부터 그쪽이랑 그 사람은 서로 맞지 않았다고요. 급이 맞는 사람 다시 찾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꼴랑 5년 결혼 생활 한 거 가지고 한을 품는 건 너무 오버 아닌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붙여서 모든 생활을 전부 다 감시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왜 그렇게까지 한 줄 알아요? 변호사로 버는 돈은 너무 한정적이라 좀 더 큰 돈벌이가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괜찮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 같이 계획을 하게 된 거라고요. 아무래도 서변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은 거고요. 상간녀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저는 그걸 밝혀내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 없는 증거물들을 그 사람들의 입 밖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는다는 건 그쪽이 지금까지 몰래 진행해온 일들에 대해 저보고 입을 닫아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당신들을 봐줘야 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가지고 조만간 경찰서를 찾아갈 거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과 그쪽한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저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쪽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그쪽한테 떨어지게 될 앞으로의 돈들도 없을 거라고. 오늘만 날도 아니잖아. 어차피 입만 뻥끗하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이거야. 오늘 이 돈 받고 나중에 추가적인 보상 더 해주면 되잖아. 누구 앞에서 지금 반말이야. 나는 그쪽처럼 간이 큰 사람이 못 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내일 경찰서로 갈 거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2억 줄게.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더 얹어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서변이 오늘 그쪽이랑 꼭 해결 보라고 했었다고요. 이참에 그쪽도 돈 좀 만지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게 변호사 돼서 푼돈 만지며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해외 고객들이 투자금이랑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맡긴 수백만 달러를 착복해서 탈세 좀 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한탕만 하고 빠지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직한 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그 사람들도 우리를 쉽게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역이용해서 위대한 사람들의 돈을 받아낸 것뿐인데 오히려 저희가 잘한 일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정말 힘들게 돈 벌어서 투자하려던 사람들도 간혹 있다 한들 자기를 당한 사람들의 머리가 멍청해서 당한 것뿐인데 자기 탓을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 받으시고 증거물만 지워주면 앞으로 또 돈이 들어오면 연금처럼 꽂아 드릴 테니 이제 그만하자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았던 거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니 눈까지 맞아버린 거였네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된 저는 분노가 치밀었고,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된 저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었고, 증거물은 이혼을 하고 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의 인생에 위험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아서 전부 다 술술 불었고, 저는 이 상간녀에게 들었던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을 몇 번이나 재생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며 불러드렸네요. 제 눈치를 보며 들어온 남편한테 가까이 다가가 우선적으로 제가 받았던 배신에 대한 응징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풀어버렸고, 다음날 바로 이혼하자며 앞으로 있을 위자료에 대한 보상이나 철저하게 잘해주라고 확답을 받기 위해 조건을 내밀었어요. 내가 당신이랑 바람난 여자를 만나고 왔다는 거 이미 들었으니까 알고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을 믿고 큰 돈을 맡긴 사람들인데 그걸 이용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게 변호사가 할 짓이야? 나는 그래도 당신이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었는데 그게 전부 다 사기를 치려고 계획한 일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고. 내가 가진 증거물을 받고 싶다면 원하는 조건을 전부 다 들어준 다음 건네줄 거야. 그래야 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될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줄 테니까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깔끔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내 자식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 아빠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동안 내 아이 볼 생각 하지 마. 내가 원하는 조건 들어준다면 증거물은 그대로 넘겨줄 거고, 당신은 그 여자랑 앞으로 뭔 짓을 하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어때? 나쁘지 않은 조건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원하는 조건 맞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 번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까봐 쫄았었는데 뭐 그 정도야 뭐. 그렇게 남편과 저는 다음날 신속하게 이혼을 했고, 그 사람과 상간녀는 법적인 소송으로 끝내는 게 아닌 제가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었네요. 남편에게 모든 걸 받아낸 저는 부모님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남편은 하루빨리 증거물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받았던 사진 몇 장을 남편에게 전송을 하면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제가 어느 정도 안심이 될 때까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남편은 친구가 보내줬던 사진을 받아보고 결정적인 증거물을 달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곧바로 경찰서에 달려가 그 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로는 역부족이었고, 그 사이에 남편과 상간녀가 또 다른 일을 꾸밀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충격적이게도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네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는
저와 숙려 기간이 끝나자마자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당신도 그냥 증거물만 주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증거물 주려고 온 거잖아.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결혼식을 올리라고 그랬어? 그건 내가 허락해주지 않았는데? 어머님, 봐봐요. 저 여자가 엄청 독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결혼식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 네가 여긴 뭐하러 온 거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자식 창피라도 주려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난리를 치겠어요. 저 말고도 대신해줄 분이 저렇게나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이 사람들이에요. 잡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형사분들은 두 사람의 범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찰서로 연행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몬은 상당한 큰 충격을 받아 쓰러져 버리셨네요. 제가 형사분들께 제출했던 증거물들이 상당한 효력이 있었고,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범죄를 이용한 서류까지 확보가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친 혐의로 인해 기소되면서 둘 다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징계를 당하게 되었네요. 같은 목적으로 만나 힘들게 읽었던 가정까지 파탄낸 상간녀와 저와 아이를 등진 남편이 받게 된 중징계는 제가 받았던 상처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 것 같았는지 힘들 것 같았던 마음은 한결 편해졌네요. 이 문제로 혼자 살고 계시던 시몬은 형사들한테 연행이 됐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뇌출혈로 인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중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이라고 생각되네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